법원이 내리는 부당한 보전 권고에 얼마나 잘 맞서서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사무실 선정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 재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거나 다른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배우자 재산이 있어서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 받으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배우자 재산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케이스들 말씀드려보고, 무조건 다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도 해결은 해볼 수 있다라는 실마리는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부산지방법원 시절에 회생위원이 배우자 재산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해라 라는 부당한 보전 권고를 내려서 회생위원하고 여러 차례 공방 끝에 결국에는 방어를 해내서 성공적으로 회생을 수행했던 사건 말씀드렸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적지 않게 문의를 주시긴 하셨어요. 작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 반영하는 걸 방어해낸 케이스가 있어서 이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서울과 부산, 수원, 대전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재산 절반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되니까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다, 대부분 이렇게 안내 받으실 거예요. 저희도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통과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퉈서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케이스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어느 법원, 어느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어도 정말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채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지방법원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는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3월부터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실무준칙도 같이 개정이 되었고, 서울하고 동일하게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부산도 굉장히 엄격하게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재산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로 잡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됐었냐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과 혼인한 지 1, 2년도 안 된 기간 내에 불화로 인해서 바로 별거 상태에 돌입하셨고, 그 이후에 남편분께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을 하셔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축적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7, 8년여가 지나서 채무자분께서 혼자 자녀를 다 양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법리적으로 회생위원하고 한 3차례 정도 의견서로 이제 왔다 갔다 공방이 벌어졌었던 사건이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주식코인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경우에도 다 봐주겠다, 뭐 이런 실무준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혼자 자녀 양육하면서 생활비로 돌려막기 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거였고, 주식코인이라든지 사치, 기타 뭐 사행성 채무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단지 배우자 재산 때문에 회생 진행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배우자분 재산의 절반을 잡으면 채무자 재산 가치가 7,500만 원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월소득이 230만 원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7,500만 원이 재산 가치로 잡혀버리면 한 달에 8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150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도 혼자 양육하면서 8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150만 원으로 변제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사건을 접수하니까 법원에서는 기계적으로 배우자 재산 절반 청산가치로 반영하라 라는 보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형성한 재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별거에 돌입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남편분의 특유 재산이다. 그럼에도 이걸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다시 이제 재보정이 나오면서 회생위원이 어떻게 나왔냐? 부산지방법원은 뭐 서울회생법원하고 다른 독자적인 법원이니까 서울에 예를 드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배우자 재산 절반 그대로 반영하라는 건 물론이고 변제 기간도 저희가 36개월로 접수했지만 60개월로 올려라 까지 추가해서 다시 보정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다시 반박한 거는 배우자 재산 절반 반영하면 고정해서와 같이 60개월로 15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시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금액을 갚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이다. 회생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서울은 반영을 안 하는데 부산만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거는 헌법상 평등권에도 반한다. 이런 취지를 이제 추가로 또 제출했어요. 했더니 세 번째로 다시 이제 또 보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채무자 남편의 재산이 증가되게 된 원인도 보면 채무자가 홀로 아이를 양육을 했고 배우자는 양육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으니 양육비로 나갈 돈을 아껴서 남편은 부동산도 취득하고 자동차도 취득한 거 아니냐. 채무자도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 남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보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는 어느 변호사도 다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혼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별거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혼 소송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아까 뭐 헌법상 평등권이라든지 뭐 재판 청구권에 대한 부분, 기타 여러 사항들을 이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라고 맞섰고, 그럼에도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회생위원회 보정 권고에는 우리가 응할 수 없고 판사님께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저희도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냐? 회생위원께서 채무자분께 이제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맞냐라고 해서 채무자분이 이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회생위원께서 배우자 재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개시결정 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판사님께 이제 보고서가 올라갔고 개시결정 나서 현재는 인가까지 다 받은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것 같았으면은 60개월로 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받는 걸로 보정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개시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채무자님께 배우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잘 받았으니까 이대로 잘 갚으십시오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냥 성공 사례로 쉽게 포장시키면 그만이었는데,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이 채무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자녀 양육하느라 채무가 증대된 상황임에도 주식 코인 하신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든 사안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이렇게 시도해볼 여지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내리는 부당한 보정 권고에 얼마나 잘 맞서 싸울 수 있냐, 이 부분이 사무실 선정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기존에도 제가 이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사건을 변호사나 법무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 권고가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기계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사무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